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인터넷 방송의 이호승입니다. 오늘은 보문호 집회 방해 사건의 의미라는 주제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개발지역에서는 대를 위해서가 희생하라는 그런 내용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는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행정관서, 조합 등을 말하고 있고, 소는 개발지역에서 재산과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과 토지 수용으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돼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몇십 년 동안 잘못된 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개발지역마다 동원되는 경찰도 철거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철거민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교묘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전철협 중앙집행위원회가 4월 27일 화요일 오후 투쟁위원회에서 보문호 대책위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지역 보문호 대책위 집회 방해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북구 보문호 개발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집회 방해 사건이 발생된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방해 사건은 명백한 집시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군가 사주한 듯한 방법인 가해자가 피해자인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혹이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회 방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겪으면서 보문호 대책위원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못하고 9명 이내의 소규모 집회를 2월 24일부터 성북구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월 2일 구청장 1차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뒤 4월 15일 대책위원회 회원 공간과 회원집의 강제 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대책위원회는 거칠게 항의하였고 4월 19일 성북구청장이 2차 면담 요청을 하여 구청장의 면담 과정에서 대책위 측은 구청장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 뵙기로 하고 구청장실을 나왔습니다. 이에 항의 집회를 추진한 4월 19일 오후 3시 신원미상의 남자가 집회 현장에 난입하여 여성 회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경찰 측에서 난동 주동자가 피해를 입혔다며 신속하게 이를 접수하여 집회 현장에 출동하여 보문호 대책위원회를 압박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전철협은 보문호 집회 방해 사건이 성북구청장이 대책위를 무시하며 대책위원회를 기만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강제 철거는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 측이 집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도리어 집회 방해자를 두둔한 듯한 입장을 보여 대책위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만들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회 장소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 정보관은 현장에 없고 충돌을 방지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되었고 이는 명확한 집시법 위반으로 신원 미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철협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바로잡고 보문호 대책위 회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체협은 개발지역마다 대책위원회의 분열과 무력화를 위한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된 이번 보문호 집회 방해 사건은 충격으로서 이날 중지부의 보고와 전체협 투쟁위원회 보고는 과연 경찰이 무엇을 믿고 신속하게 집회 방해자의 신고만 믿고 신속하게 집회 장소에까지 와서 조사 운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간에 없던 경찰 정보관이 집회 방해자의 행동이 끝나자마자 나타난 행동 등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은데, 이러한 이번 그 보문호 집회 방해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면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되곤 했던 것입니다. 이번 보문호 대책위 집회 방해 사건도 배후가 의심되는 대목으로서 한치의 위협도 없는 수사와 재발 방지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 전체협은 밝힙니다. 전체협은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의 행포로 인권과 인격이 침해당한 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생존권 투쟁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과 조합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경찰 측의 이상한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현 정부는 말로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를 반복하면서도 집권 내내 철거민 대책을 후퇴시킨 결과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 그리고 인권과 인격 침해를 불법 행위를 해도 구청과 조합의 재발 방지 및 대책은 말하지 않으면서 재산권과 생존권을 말하는 철거민을 분열과 압박을 하는 경찰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철거민의 재산과 생존권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코로나19 핑계를 계기로 요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침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 여론입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은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그 외곽 경찰들은 코로나19 방역 운운하면서 차단하고 신고가 안 되었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비경찰은 신고가 되지 않아 자신들이 몰랐다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협은 최근 노동사회단체에서 지적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인권 친화적 경찰을 운운하던 정부는 경찰이 불법적으로 이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도 또 불법 채직을 해도 이런 방구조차 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임무가 된 지 이미 수년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인권 가이드라인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인데 우리 전체협도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협은 4월 19일에 발생된 보문호 대책위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해 4월 27일 투쟁위원회 측에서 규탄 및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과 경과와 보문호 대책위 지원 요청들을 위한 보고회의에서 보문호 대책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성북구청장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가지 말고 조합은 구청장이 시간을 끌어주는 시간에 강제 철거를 자행하는 이러한 일들은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찰은 대책위원회를 압박하는 참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보문호 대책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력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문호 대책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보문호 대책위원회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쟁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체력은 보문호 대책위원회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필코 주민의 힘으로 재산과 생존권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발지역마다 전체 주민의 30% 내의 토지 가옥주의 합의로 전체 원주민의 70%를 차지하는 현금 청산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거 세입자를 비현실적으로 내모는 개발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든 이러한 불합리한 개발 관련 법과 보상법 이러한 것들을 정비를 해서 개발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를 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 사회에 알려나가며 전체력은 반드시 보문호 대책위원회의 재산과 생존권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또는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인터넷 방송은 전체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며 참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책 없이 강제 철거가 자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리면서 희망 인터넷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